네, 마지막 순서는 패널 토론입니다.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민 메타 인베스트먼트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LP 지분투자팀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상익 한국벤처투자 본부장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근창 신한캐피탈 투자금융사부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토론은 벤처캐피탈협회 김영수 전무님이 좌장을 맡으셨습니다. 앞서 이번 포럼 주제 발표를 해주신 세 분 전문가 이외에 민간 LP를 대표해서 신한캐피탈 이근창 부장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럼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벤처캐피탈협회 김영수입니다. 이렇게 2021년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벤처투자 중간 회수 시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발표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게 돼서 업계에 있는 저로서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에 앞서서 좀 아쉽게도 오늘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양성욱 과장님이 패널로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 과에 코로나 관련 밀접 접촉자가 계신 것 같아서 갑자기 오시다가 아마 국 전체가 아마 자가격리 상황이 발생하게 돼서 부득이 토론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생각드릴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순서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근창 우리 신한캐피탈 부장님께서 아마 이제 세 분의 발표를 보시고 그 발표 내용도 좋고 혹시 지금까지 어떤 이제 VC 어떤 중간 해소 시장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혹시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표 순서대로 우리 김준민 대표님, 그다음에 박성호 팀장님, 그다음에 장상익 본부장님 말씀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냥 모두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벤처 생태계 되게 중요한 인프라 우리 얘기하면 벤처 기업,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그다음에 해수시 시장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는데. 지난 2월 중기벤처부가 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에 발표했는데 지난 한 5년간 이제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의 가치를 쭉 분석을 했는데 재밌는 통계예요. 우리가 보통 보니까 벤처캐피탈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2015년도에는 한 51개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 작년도 말에 갔더니 한 320개. 한 6배죠. 6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우리 유니콘도 2015년에 2개 불과했는데 작년에는 11개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벤처 기업의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의 역량이나 성과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장상익 본부장님도 우리 연간 벤처 투자 규모 말씀해 주셨는데 2015년에 2조 우리가 800억 하면서 우리가 1차 버블 때 성과를 15년 만에 넘었다고 해서 대대적인 우리가 행사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미 그거를 2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펀드 규모는 2015년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보면 더 성과가 더 놀랄 정도로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1분기에 보니까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나 증가를 했습니다. 펀드는 한 거의 200%, 19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벤처기업의 성과나 역량 되게 좋고 벤처캐피탈의 펀드 투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늘어나는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회수 쪽은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특히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 쿠팡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고 또 뭐 쿠팡은 그렇죠. 쿠팡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이 가능할까라고 뭐 의심이 될 정도로 적자가 너무 심해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 권고까지 받은 기업이었는데 미국에 가서 뭐 100조 원이 넘는 그런 시총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두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성이 강조돼서 벤처기업 지정 취소가 됐던 기업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미국에서 지금 뭐 상장해서 이게 20조 원이 뭐 100조 원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부럽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외국계 VC 중에서 알토스 벤처스가 되게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지난해 5개 유니콘 중에서 최근 5개 유니콘 중에서 4개가 알토스 벤처스가 투자할 정도로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굉장히 긴 호흡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긴 호흡에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이게 되게 이제 향후의 어떤 그런 이제 우리 그 벤처 캐피탈에 주는 어떤 그런 그 뭐 교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될 건데, 사실 우리는 그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일단 펀드 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우리의 회수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논의가 됐던 중간 회수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성장을 시키면 우리가 조금 그 긴 호흡의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창의적이고 좀 인프라 중심의 좀 긴 호흡의 투자도 지금보다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그 중간 회수 시장, 우리 지금 뭐 LP 지분 유동화라든가 뭐 GP 주도 세컨더리나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박성호 팀장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꽤 많이 벤처가 성장을 했는데 이런 성장이 아직까지는 정부나 공공 부분의 중심의 성장이라고 해도 사실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이 좀 더 균형 있게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쪽인 측면에서 아마 벤처 쪽 중간 회사, 그러니까 중간 회수 시장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토론회를 다니면서 진짜 저는 오늘 이렇게 토론자들의 면면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너무나 실무를 치열하게 경험을 하면서 어떤 시장 상황, 그다음에 플레이어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를 잘하고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주로 이제 다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다 대부분 다 이해는 하셨겠습니다만, 이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들도 질문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런 중간 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이근창 부장님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느라고 말씀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근창 부장님께서 그다음 발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한캐피탈 이근창 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앞서 이게 김주민 대표님, 박성호 팀장님, 그 장상익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그 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장상익 본부장님께서 그 이해상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100%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기업에 대해서 조금 그 관심이 생겨서 그 구주 또는 그 LP 지분 세컨더리로 그 회사 지분을 직간접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회사는 지금 아주 핫한 회사가 돼 있어서 좀 제가 어떻게 이거를 뭐 저희 회사에서 이거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기존의 어떻게 보면 투자자죠. 기존의 GP에서는 이제 좋은 자산은 이제 계속 테이크하려고 하고 또는 이제 회수를 직접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자산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중간 회수가 뭐 사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참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최근의 사례 들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기존 펀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적정하게 이제 매각해서 엑시트를 할 수 있느냐가 있고,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뉴펀드 입장이죠. 뉴펀드 입장에서는 좀 적정한 가격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제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시세 대비해서 우리가 좀 메리트 있게 또는 이제 할인해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좀 짧게 생각해 본 바로는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민간 기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일종의 이제 기존 매도자 또는 기존 펀드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사실 이제 조기 청산을 통한 이제 수익률 제고라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좀 방향을 정했으면 하는 게 저희 이제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바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펀드 입장에서 약간 이제 적정 가격에 이게 세컨더리 시장에 진입을 한다는 그러한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좀 실무적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세컨더리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이제 테일엔드 방식이라는 그런 거래를 예로 들어 봤을 때 이게 이제 기존 펀드의 만기 연장과 뭐가 다르냐라는 이제 현실적인 질문에 이제 직면했을 때 이게 금융기관 및 이제 보통 운용사 또는 이런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뭐 참 대응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일단 뭐 제가 뭐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예. 뭐 일단은 제 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김준민 우리 메타 인베스트먼트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좀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실무 이렇게 세컨더리 펀드를 사실 초기부터 잘 운영을 해오셨고, 사실 세컨더리 쪽의 GP로는 굉장히 업계로부터 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세컨더리 펀드를 운영하면서 혹시 우리가 제도적으로 혹시 뭔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사실은 GP가 사실은 뭐 우리가 정책 당국에 가서 이렇게 뭐 개선 건의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냥 좀 허심탄회하게 혹시 이렇게 펀드를 운영하면서 혹시 우리 앵커 LP들한테도 좀 그런 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우리 중기벤처에서는 아직 부득이 못 오셨는데 저한테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준미 대표님. 예. 아까 장상익 본부장님께서 발표 자료 중에 있었던 내용 중에 우리나라 펀드 규약은 너무나 지금 표준화되어 있어서 LP 지분을 세컨더리 거래를 하려고 할 때 나머지 LP한테 모두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LP 세컨더리는 상호간의 거래를 확정짓더라도 거래가 현금 거래까지 완료되는 데는 최소한 3주에서 4주 정도의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장상익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LP 세컨더리 전문 펀드가 세컨더리 거래를 이룩할 때에는 GP의 등록 업무 정도로만 좀 간략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행정 절차가 좀 간소화됐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LP 세컨더리 펀드를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사실 GP의 지원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A라는 GP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 다른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인수를 하다 보면은 GP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사실 스트레이트 세일즈 거래에서 해당 펀드의 GP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라는 GP가 굳이 스트레이트 세일즈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LP 간의 거래에 뭐 굳이 도와주는 이유는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GP가 그런 거래를 도와줬을 때 뭔가 새로운 페이버를 얻을 수 있는 동력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좀 좀 고민해 주시면은 LP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에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준민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규약 표준화 문제, 그다음에 LP들 간의 뭐 제도적 합의 문제 같다. 우리 장상익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 우리 장상 본부장님 좀 같이 좀 더 보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박성호 팀장님께서 혹시 발표 중에 혹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뭐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뭐 우리 LP 유동화 펀드 뭐 이제 이거를 활성화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성장금융이 향후 어떤 역할, 방향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GP들이 전략을 세우고 하는 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개선 과제도 좋고 아니면 뭐 혹시 GP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도 좋고 그다음에 뭐 정부 포함해서 한국성장금융이 그런 중간 회수 시장, 뭐 LP 지분 유동화라든가 GP 주도 세컨더리라든가 이런 걸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 이런 것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먼저 아까 뭐 발표하면서 제가 좀 말도 빨랐고 좀 뭐 조금 혹시나 조금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냐라고 이제 좀 말씀을 주시면은 김주민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시장이 조기에 빨리 좀 안착되기 위해서는 GP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는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GP가 주도하는 그런 구조화된 LP 세컨더리 딜이 됐든 아주 단순한 구조의 LP 간의 거래를 됐든 그 GP가 그 복잡한 절차를 각 LP 간의 어떤 그런 트랜잭션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LP들을 설득하고 그 절차를 이끌어줄 의지가 있느냐. 사실 스트레이트 세일 LP 세컨더리 거래에서는 GP한테 가는 베네핏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아까 여러 발표자들 분들께 장표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LP 지분을 이제 좀 많이 매각하고 있는 주로 주체들은 사실 법인들이 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법인들이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매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일반 법인 중에는 뭐 시리즈로 매년 규모 있게 빈티지 맞춰가면서 출자하는 곳은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P 입장에서는 이 지분 유동화를 지원해 줌으로써 예를 들면 이제 뭐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지만 흔히 말하는 이제 약간 스테이플드 세컨더리 또 내 신규 펀드에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가 있다면은 또 적극적인 유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현재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LP 지분 거래 시장에서는 그게 조금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 펀드 출자를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런 게 뭐 저희가 제도화돼 있거나 그런 게 없지만 저희가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 게 LP 세컨더리 기회를 좋은 기회를 만약에 우리한테 제공해서 그게 LP 간의 직접 거래를 잘 지원해 주면은 뭐 예를 들면 이 GP의 능력을 거기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컨테스트 방식으로 뭐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스테이프드 그 어떤 출자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 충분히 좀 향후에는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 성장금융이 이제 작년 12월에 LP 지분 투자팀이라는 게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고 아마 이 조직은 뭐 제가 뭐 아직 뭐 인사 조직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걸로는 좀 확대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또 담당하고 있는 제가 좀 많은 그런 트랙이나 레코드 그다음에 그런 또 보여줘야만 좀 그런 기능이 확대됐는데 저희는 이제 간접 출자도 하지만 LP 지분 세컨더리 펀드의 앵커 출자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저쪽에 계신 메타 인베스트먼트의 김준민 대표님하고 뭐 경쟁하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직 이 시장은 계속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김준민 대표님이 뭐 우리나라에서 LP 지분 정말 전문가시지만 어쨌든 김준민 대표님이 몸을 뭐 10개로 쪼개실 수는 없으니까 김준민 대표님은 김준민 대표님 영역 활동을 하고 또 저희는 그동안에 이제 계속 앵커 출자를 한 8년 가까이 해왔고요. 상장사 다이펀드 3호 시절부터 하면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LP, GP 관계로 또 여기서 좋은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좋은 사례를 보여줘야 또 외부에서 그 사례를 보고 들어오고 이제 이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올해 초였죠. 아마
저희 이제 좀 큰 규모의 이제 메타하고 K클럽에서 운영하는 LP 세컨더리 펀드, 저희 자펀드가 하이펀드가 결성이 되었는데, 뭐 향후에도 이 LP 세컨더리 간접 투자 펀드를 저희가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매년 하나씩 조성해 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의 관심사고 또 경영진의 관심사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모펀드를 이제 그 목적에 맞게 결성하면서 그에 맞게 이제 하위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또 기회가 생겨서 그런 또 모펀드 출자자를 태핑할 수 있다면은 또 이런 자펀드 투자 사업도 계속해서 병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장상익 본부장님한테 좀 발표도 잘 해주셨고, 사실은 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뭐 이제 GP들을 아무래도 좀 많이 컨택을 하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그 세컨더리 중간 매수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썩 좋은 여건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우리는 이제 LP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게 아까도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만 출자자들이 뭐 일반화돼 갖고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우리 앵커 LP들을 중심으로 이 펀드레이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아까도 우리 장상익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뭐 LP들 간의 어떤 협의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GP 입장에서 고민하는 거는 우리 현재의 제도나 아니면 펀드를 운용하는 상황에서 어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너무 엄격하고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서 뭐 이런 세컨더리 펀드를 그러니까 이 펀드를 만드는데 불편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시장이 계속 좀 확대되는데 어떤 불편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LP 지분 유동화 관련해서 이제 발표 자료에도 있었지만, 어떤 규약 자체가 약간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이제 주요 LP들끼리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거기는 이제 성장금융도 들어와 있고, 이제 산업은행도 들어와 있고, 뭐 다른 이제 앵커 LP들, 뭐 국민연금도 초청을 했지만 참석은 안 했고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제 이런 이제 LP 지분 유동화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하고 이제 성장금융이다, 뭐 산업이다 이런 부분 노력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이슈가 이제 이해상충 부분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벤처 투자 시장 자체가 약간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하고 다르게 공공 부문이 약간 주도가 돼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LP들이 가지는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상충 민간 같았으면 그냥 뭐 서로 간의 양에 의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래도 이 공공이라는 조직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이제 거래 자체가 약간 이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제 이해상충이 약간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만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약간 이제 세컨더리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는 약간 도움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상충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그런 부분도 이제 조정이 될 거로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벤처 투자 시장 자체가 공공 LP하고 그다음에 연기금들이 많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유동성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세컨드리에서 왜 이거를 정리하고 테일엔드로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이제 세컨더리 시장을 GP 주도로 하는 이제 세컨더리 시장의 이제 활성의 저해 요소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모태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최근에 이제 그런 요구들이 이제 저희하고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 되는 이제 GP들하고 그런 요구들이 있다는 건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원칙을 이제 좀 세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포럼 같은 걸 해서 시장의 의견을 좀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럼을 할 때
그런 니즈가 있으시는 GP라든지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인바이트를 할 텐데요. 그런 자리에서 서로 잘 논의를 해서 이해상충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이 세컨더리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뭐 이제 지금 네 분 발언을 잠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이근창 부장님께서는 이해상충 문제, 그다음에 매매 가격과 관련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테일엔드 펀드가 이제 LP 입장에서 보면 GP 어떤 만기 연장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준민 대표님은 이제 규약의 그 표준화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규약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러니까 펀드별로 주요 LP들 간의 어떤 그 합의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런 좀 그 행정 절차를 좀 단순화하고 좀 간략하게 어떤 그런 약간 위쪽에서의 어떤 그런 그 합의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건의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박성호 팀장님은 우리 중간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GP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마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향후 어떤 한국성장금융의 계획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LP 지분 유동화 팀을 아마 확대 개편하고, 그다음에 그 확대 개편을 통해서 트랙 레코드를 우리가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서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이 좀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미래에도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장성엽 본부장님은 앵커 LP들 간의 합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민간 LP들보다 공공 LP들이 합의가 더 어렵겠구나. 민간 LP들은 사실은 이슈가 단순한데 공공 LP들은 이슈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합의가 되게 어렵겠구나. 그러면 우리 중기벤처부 우리 과장님 안 오셨지만 조금 위쪽에서의 어떤 약간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문제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연기금이 유동성 문제가 적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유동성 문제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런 이슈도 좀 다를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 좀 이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우리 아까 뭐 특관자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향후 포럼을 통해서 시장의 의견 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혹시 뭐 우리 부장님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저희 이제 민간 LP 입장에서 그냥 이제 뭐 좀 약간 이제 근본적인 이제 고민이 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뭐 아까 이제 장상익 본부장님 자료도 나와 있지만은 요게 이제 아직은 시장 규모가 저희 세컨더리 시장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원 오브 댐인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기관 또는 저희 이제 부서 또는 개인 입장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제 이 시장은 당연히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커질 것이라고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세컨더리 시장 또는 테일엔드 시장이 이제 FI 입장에서 투자 대상으로서 뭐 적절한가, 또는 이제 이게 꼭 이쪽에다가 뭐 좀 투자를 해야 되는 흔히 말하는 유인책이 FI 입장에서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제 FI 전반적으로 어떤 좀 고민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게, 이러려면 이제 사실 시장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약간 또 이제 순환 참조 같은 그런 이제 좀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계속된 한 작년 정도부터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예, 우리 김준민 대표님. 사실 이제
GP, 그러니까 벤처펀드나 PE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GP들 입장에서 왜 테일엔드를 하고 싶냐, 그거를 좀 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앵커 출자 기간이나 연기금 등은 연장하면 되죠, 만기 연장. 하지만 GP는 그 앵커 출자 기간이나 그 연기금한테 저 1년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하는 이 요청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고, 사실 GP 입장에서는 3년만 연장해 주시면은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더 머니터링 시켜갖고 더 좋은 수익률로 청산하겠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3년 연장이란 말을 뭐 앵커 출자 기간이나 아니면 연기금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일엔드를 또 희망하는 거고요. 또 사실 그 GP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존의 펀드를 만기 연장을 하면서 계속 사후 관리 업무만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용사들의 근본적인 존재의 의미는 투자를 하고 재고를 쌓고 또 재고들을 이제 회수하면서 수익을 내고 하는 게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규 투자를 하려면 새로 펀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펀드가 만기 연장만 되고 있고 청산 실적을 가지고 있지를 않으면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만기 연장하는 거랑 그 펀드만 본다면 뭐가 다르냐 하지만, 이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GP 입장에서는 지금 운영 만기가 도래해서 뭐 6개월, 1년 혹은 2년 연장한 펀드들을 빨리 일단 청산해서 일단락시키고 그 다음 펀드를 그거는 이제 테일엔드로 이제 새로운 펀드로 사후관리 전문 펀드를 만들면서 또 새로운 돈을 유입할 수 있는 신규 펀드를 조달을 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게 제 생각에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두 분이 좀 우리 앵커 LP들 두 분이 좀 추가적인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좀 긴 호흡의 투자도 이제 필요한 거 아니냐. 한 10년 정도 기다려야 되고. 뭐 그러면서 성과를 이제 그렇게 약간 우리가 긴 호흡의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GP 입장에서도 조금 그런 투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펀드 상황으로는 그런 긴 호흡의 투자가 사실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벤처 GP가 우리가 모험 자본 역할을 잘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적 중에 하나도 우리 이제 긴 호흡의 투자를 잘 못하고 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김준민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테일엔드 펀드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성호 팀장님한테 좀. 예, 어쨌든 초기 기업들이 굉장히 요즘 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확실히 시장에서 뭐 3년, 7년 이제 이런 구분이 아니라 정말로 흔히 말하는 정말 스타트업 팀, 이 팀에서 이미 뭐 IRR이 몇 자리 수인지 모를 딜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아주 엑셀러레이팅 단계에서 그런 딜을 IPO까지 쭉 끌고 가는 투자들이 엄청난 이 수익을 거두는 게 이미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에 대한 이 관심이 이미 많이 퍼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세컨더리 딜들이 계속 손바뀜이 하면서 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투자자들, 펀드에. 요즘 GP들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초기 기업부터 그 기업을 봐오신 분들을 보면은 IPO까지 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중간에 뭐 프리 IPO나 이런 식의 그냥 매각할 기회가 있지만 그걸 굳이 매각 안 하고 쉽게 말하는 테일엔드로 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고요. 좀 테일엔드를 하면서 뭐 만기가 뭐 3년, 저희도 테일엔드 거래가 이제 직접 한 게 2건이 있는데, 만기를 뭐 3년 잡으시면 넉넉하게 그냥 한 5년, 그러면 이제 앞서 8년 하고 5년 하면 13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드리면은 이제 뭔가, 게다가 또 테일엔드 펀드의 구조를 기존 펀드와는 좀 다르게, 예를 들면은 관리 보수는 조금 낮추지만 이미 뭐 딜소싱 다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성과 보수는 좀 더 높여주는, 그래서 한 번 더 GP한테 이 기업과 함께 아주 유종의 미를 한번 거둬서 뭐 IPO가 됐든 전략적 M&A가 됐든 이제 흔히 말하는 모험 자본 시장의 품을 이제 떠날 때까지 뭐 그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여담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그 일자리 동행 펀드라고 만기 12년짜리 펀드를 한번 출자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출자 사업 하면서 이제 결국 컨셉은 초기부터 IPO까지 한번 한 펀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펀드를 해보자라는, 만기 12년의 연장까지도 가능한
펀드를 하나 출시했는데 뭐 담당 이제 지표가 결국 약간 저희 최소 결성 규모를 넘어서 결산이 성공했는데 LP 모으시는데 너무 어려웠다는 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장상익 본부장님 혹시 뭐 테일랜드 펀드 관련해서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뭐 제가 그 김주민 대표가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제 GP의 입장도 이제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 LP 이제 지분 유동화라든지 이렇게 LP 세컨더리 관련해서는 약간 이제 우리 그 LP의 구성이 약간 좀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공공 쪽에 있는 LP들은 사실은 이제 가격이 이제 객관적으로 나와 있으면 상당히 편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가를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비상장 회사고 벤처 회사에 투자되는 이제 벤처 펀드의 가치라는 거는 사실은 뭐 시점에 따라 다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부의 비대칭성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쉽게 동의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그럼 어떤 절차와 방향을 가지고 해줄 건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이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업계 분들 모시고 저희가 한번 또 회사 내에서 이제 포럼을 할 텐데 그때 좀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나 이런 부분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해 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식사도 하시러 가야 되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시면? 예.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이때쯤 엄청난 위협을 많이 느꼈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게 그 벤처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고 또 얼마만큼의 타격을 입을까 너무나 걱정했던 시기가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상반기 기준으로 투자가 한 30% 가까이 줄고 뭐 이러면서 이거 정말 너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벤처도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겪는 과정에서 의외로 너무나 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뭐 작년에 뭐 잘 아시겠지만 2019년에 뭐 크래프톤, 작년에 뭐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뭐 이전의 어떤 IT 중심의 성과의 스펙트럼도 되게 다양화되면서 벤처 투자가 최근에 뭐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단은 이렇게 막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뒷단에 우리가 자꾸 회수시장 이런 거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거 뭐 VC가 이거 회수하려고 하는 회수시장이야. 사실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우리가 표현이 잘못된 거죠. 어떤 엑시마켓 앞단은 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선순환을 위해서 뒷단에 있는 엑시마켓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성장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여기 계신 LP들, GP들, 그다음에 정책 당국 이런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중간 회수 시장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분들이 너무나 좋은 발표, 토의를 해주셔서 아마 우리 그 중간회수 시장의 발전에 오늘 저희 포럼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좋은 포럼을 만들어 주신 우리 팍스넷 뉴스께도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1년 벤처캐피탈 포럼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이번 포럼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포럼에 참석해주신 발표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